안녕하세요, 트윈스토리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예약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입고됐습니다. 차량은 17년식 더뉴 모합인데요, 많은 분들이 KV300이나 더뉴에도 동일하게 전동엔이 적용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 전동에는 순정형으로, 모합이 순정형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KV300이든 더뉴 모합이든 또는 신차인 더마스터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효과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좋다, 뭔 효과가 있다, 어떻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모하비 전동엔을 출시한 지 3년이 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글들이 사실 진짜 제품에 대한 평가지, 제가 어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좋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용기가 중요하지, 개발자들이 만드는 건 다 효과가 있고 좋기 때문에 만들겠죠. 이 전동에는 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특히 모하비 같은 경우는 모하비의 그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이랄지, 아니면 차 스펙에 비해서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듯한 느낌, 부족하다고 한 느낌을 해소해 주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어쨌든 모하비의 최고의 단점 해소한다. 그간 모하비라고 하는 차량에 적용된, 모하비에 탑재된 6기통 엔진에 대해서 정말 진짜 맛을 느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동엔을 장착해 보시면 모하비의 6기통 엔진에 대한 진정한 차량의 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좀 간략하게 찍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17년식 더뉴 모합입니다. 더뉴 모합이 프리미엄 프로 투센서 엔진 오일 온도하고 냉각수 온도가 적용된 프리미엄 프로 투센서 최고급형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17년식인데 더뉴 모하비가 의외로 엔진들이 깔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하비에서 전동엔 하나가 효과를 발휘하겠나라고 하시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안쪽에 보면 횡클러치가 엔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횡클러치가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기계식임에도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부하는 제대로 받는지, 또는 부하를 너무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횡클러치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돌아도, 또 너무 적게 돌아도 횡클러치가 맛이 간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돌면 관행, 너무 적게 돌면 과열. 그래서 기계식이다 보니까 그 평가가 어려워 가지고 방문하신 차량들도 보면 반절 이상이 횡클러치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횡클러치 커버를 필라우드 제거를 할 겁니다. 볼트 6개 풀으면 슈라우드 커버가 열리고요. 그 안에 이제 횡클러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횡클러치가 정상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감? 횡클러치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횡클러치가 분리가 됐고요. 이게 날개에 날개. 횡클러치는 이 안쪽에 있는 게 횡클러치고, 횡클러치 날개죠.
이게 볼트 4개 풀으면 이게 핸클러치가 분리가 됩니다. 핸클러치를 보면은요, 이게 이 차에서 지금 분리된 건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작업한 차량인데 이게 완전히 붙었어요. 그러면서 핀이 안에 고정 핀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엔진 앞쪽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어제 작업한 차량 거예요. 오! 고착됐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맛이 간 거고요. 고착돼서 맛이 간 거예요. 고착돼서 고장이 났다. 그런데 요즘 더마스터 신형차,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 보면 안쪽에 이렇게 보캡처럼 보호가 돼서 나와요. 과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예, 살짝 개선이 됐는데, 핸클러치는 요즘 승용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아니에요. 화물 쪽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다. 안쪽에 이 부분이요, 보호 캡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터 23마이 신형에서 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핸클러치도 세세하게 보면 기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아우드 하부판 빼려고 차 들어서 밑에 쪽에서 볼트 이렇게 풀고, 그러면서 순정 에어컨 커넥터는 분리할 겁니다. 자, 작업하고 올라올게요. 하부에서 고정되어 있는 이 하부 실아우드에 냉각수 호스 하부 라인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걸 풀고 나면 이렇게 하부께 빠지는데, 여기에 호스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볼트 2개,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3개 볼트를 풀어야지 이게 빠져요.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 볼트, 핸클러치 고정하고 있던 볼트 8개는 사용하지 않고요, 실아우드 고정하고 있던 볼트 4개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제품에 있으니까요. 요 2개는 사용합니다. 전동에는 이게 이제 순정형으로 제작된 거예요. 독일 보시웬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냉각수 호스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고정 똑같이 순정하고 동일합니다. 하부도. 조립은 상하가 분리돼서 조립이 돼요. 상하 분리했던 볼트 4개, 먼저 하부판이죠. 가공해 가지고 알루미늄 판보강이 되어 있어요. 앞뒤로 판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정하고 동일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부의 호스를 여기서 바로 끼워요. 그러면 실아우드 하부 판이 고정이 됐습니다. 상부 쪽에 팬인데요. 이게 이제 디자인 특허인데, 이 조립 방식이, 이 제작과 조립하는 방식이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각으로 운전석 쪽을 먼저 넣고 들어 올린 다음에 왼쪽을 부드럽게 쭉 밀어 넣으면 빡빡하지만 잘 들어가요. 좌우로 까딱거려서 하부에 키가 딱 들어가면 간섭이 없어야 돼요. 엔진 쪽하고. 그리고 저희는 펜 작업하면서 주변의 거를 전혀 뜯지 않고 상판도 안 뜯어요. 이 상판도 안 뜯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상부에 키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이 판에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판을 살짝 들고 펜을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딱 끼우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위쪽에 키가 3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쪽에 엔진하고의 간섭 없고요.
조수석 운전석 쪽에 볼트자리 잘 맞아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풀렀던 볼트 6개, 고정 볼트 6개를 그대로 다시 조립하면 펜 상부 조립은 끝납니다. 플라스틱이니까 너무 세게 안 조여도 돼요. 그 다음에 좌우측에 라지에이터 쪽으로 고정하는 볼트 2개, 좌우측에 특히 우측 빠뜨리지 말고 조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면 상부 조립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부 볼트 3개 조립하고 언더커버 앞쪽 조립하고 마무리. 이게 이제 펜 장착은 끝나고 그 다음에 배선 작업하면 돼요. 이제 전동엔 장착은 끝났고요. 전동엔 장착은 미리 제작을 다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제 배선 작업을 할 건데 이 배선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먼저 엔진 오일 온도 센서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이 오일 라인 중간에 설치할 건데요. 기존에 달려있던 순정 볼트를 먼저 뺄게요. 이렇게 순정 볼트를 먼저 빼고요. 저희가 만든 볼트로 교체를 합니다. 구멍을 뚫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토크렌치로 조임을 해주고 안전을 위해서 45도 조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볼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피팅 볼트에다가 센서 봉을 설치를 하고요. 12mm로 충분하게 조여줍니다. 여기 안 조여가지고 오일 새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조임하면 안 셉니다. 충분히 조여주고요. 센서 안 빠지게. 센서가 쉴드선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주름관을 끼웁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은 냉각수 센서 설치할 거거든요. 에어클리너 통 상부 뚜껑을 분리를 하면은요, 하부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배선을 설치를 할 겁니다. 냉각수 센서고요. 냉각수 센서 커넥터를 빼고 테이프를 제거를 해요. 전동에는 연식하고 관계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능이 나오고요. 그래서 KV300 초창기 버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 노란색이에요. 선이 노란색을 살짝 벗기고요. 보상도 선인데요. 선을 충분히 꽈주고 납땜할 거예요. 열도 많고 진동도 많아가지고 그냥 묶어놓으면 6개월, 1년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납땜을 합니다. 그 납땜한 데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1차 테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주름관을 살짝 당겨서 원래 있던 순정선을 살짝 감싸고 테이핑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로 면 테이프
엔진룸용 외기용이죠. 실외용 면테이프를 마감을 해줍니다. 냉각 센서 설치 끝났고요. 이제 앞쪽에 에어컨 팬을 커넥터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 중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종단 신호 쓸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에어컨 릴레이로 선을 하나 갈 겁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선을 에어컨 선 라인 지나온 대로 그대로 보내요. 네, 배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에어컨 선 라인을 깔끔하게 메인 배선하고 같이 묶어주는 거죠. 와, 이것도 열받았네요. 에어컨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 신호선을 냉각팬 릴레이 1번 30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전원을 쓰는 게 아니고 신호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반대로 가면서 선 길이를 맞춰서 정리를 해요. 이게 메인 배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선을 막 위로 날리거나 그러면 나중에 엔진 정비를 하거나 할 때 선이 걸리적거리니까 정비사분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메인 배선에다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차피 메인 배선은 풀어야 되니까 그 메인 배선 같이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선을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센서 오일온도 센서선은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나중에 이걸 뺄 때 여유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길이 맞춰서 이쁘게
이 센서선도 오른쪽으로 바로 빼게 되면 당겨지면서 센서의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여유롭게 항상 선은 항상 여유롭게, 특히 휴즈박스 안쪽에 뭔가 설치하시거나 그러면 다이로 작업하실 때 선을 좀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선들이 왔잖아요. 이 선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역시 메인 배선 따라서, 그리고 순정 수온 센서를 꽂아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ECU 뒤쪽으로 선이 세 가닥이 다 왔어요. 이제 클리너통을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센서는 꼭 꽂아야 돼요. 메인 배선 작업할 건데요. 메인 배선은 접지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 하부에 엔진 접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신호선이거든요. 이제 횡 쪽으로 신호를 보내야지 횡이 작동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도요. 전자제어 차량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된다고 횡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선을 실내로 인입해 가지고 컨트롤 모드를 연결하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엔진 룸 배선이 끝났고요.
강제 최대 버튼을 눌러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실내까지 끝났고요. 실내에서 강제 최대 버튼을 눌러놨거든요. 이 커넥터를 꽂으면 팬이 강제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팬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면 작업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에어컨이 작동 중에 있는 상태고요.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